이게 좀 약간 거두절미 이게 호조까지 얘기를 들어왔네. 근데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돼. 자, 이 시대 때 어떻게 돈을 겁나게 벌어요. 이 공황 시기에. 특히 전쟁, 세계대전 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제가 1차 세대까지는 잘 저걸 아는데, 자, 왜 저기 명동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공황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자, 그게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자, 이 명동의 가문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일궈낸 그 경험이 있어요. 그 비기가 있어, 집안들에. 그 몰래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비기가 내려와요. 그러면 전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쌀이나 식량을 갖다가 확보를 많이 해요. 자, 전쟁이 먼저 일어날 거를 이게 정보가 먼저 조정이 있으면 정보가 먼저 돌아. 너무 당연하죠. 자,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면 어떻게 당연히 먼저 왕실하고 조정 쪽으로 먼저 정보가 들어오겠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가격이 뛰는 게 뭐냐? 쌀이에요. 식량. 특히 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격이 폭등하는 품목이 쌀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조정 대신들이 그걸 알아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장에서 쌀을 다 사들여요. 딱 그 창고에다 짱겨놓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제 터졌다고 이제 저기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쌀값이 막 2배, 3배, 4배까지 막 5배, 10배, 심하게는 100배까지도 뛰어요. 나중에는. 2배, 3배, 4배, 5배는 기본이고 심하게는 100배까지 뛰어요. 쌀값이. 그러면 전쟁이 미리 일어날 걸 알면 어떻게 돼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서. 이게 예전 고려도 그렇고, 좀 약간 부끄러운 역사였는데,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그럴까요? 조정 대신들이,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부가 많이 늘어나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정 대신들이 먼저 알아.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쌀을 먼저 사들이면 쌀값이 폭등을 한다는 걸 알고 쌀을 어떻게 해요? 몰래 사부작 조금씩 사들여요. 그러다 전쟁이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쌀값이 수직으로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쌀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비싸게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왜군이 막 와가지고 막 마을을 불태우고 막 잿더미를 만들어. 자, 그러면 이때 제일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우리 조선과 고려의 농업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있어요. 뭘까요? 예. 토지입니다. 농토. 토지 가격이 어떻게 급락을 해요. 자, 이게 다른 물건은 이게 보찜을 쥐고 뒤에다 뭐 금이 됐건 숟가락이 됐건 밥그릇이 됐건 아니면 무슨 그 갑오가 됐건 뭐 어떤 그 동상 같은 거는 어지간한 건 어떻게 해요? 다 등에 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너무 무거우면 어디다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기고 다 도망갈 수가 있어. 근데 왜군이나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오랑캐나 제 왜군들이. 그러면 다 그런 거 갖다 다 뺏어내거나 하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 어떻게 못 뺏어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은 들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땅은 들고 갈 수가 없죠.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이때 어떻게 땅값이 폭락을 해요. 그럼 이때 갖고 있던 땅 문서를 갖다가 어떻게 헐값에 팔고 헐값에 내놔도 안 팔려. 그 누구도. 너무 당연하죠. 아니 지금 뭐냐 그 옆 동네에 지금 외구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털어먹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뭐 농사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땅을 갖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급매물을 봐야 땅값이 그 농토값이 어떻게 해요? 토지값이 급락을 해요. 집값도 급락을 하고. 자, 부동산 값이 쉽게 말하면 급락을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헐값에 사들여요. 뭘로 사들이냐? 쌀로 사들여요. 이제 쌀값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올라가고, 심하게는 100배까지 올라요. 평상시에 100배까지 오르고, 근데 어떻게, 농토값은 어떻게 평상시 가격이 어떻게 해요? 10분의 1 가격에 팔아도 어떻게 그 누구도 안 살아. 근데 그 당시에 돈은, 옛날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돈이 그 당시 화폐가 뭐예요? 쌀 자체가 화폐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예전 가격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어떻게 살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외구들이 지금 다 집 여기 와가지고 점령하게 생겼는데 저 땅 갖고 있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제 땅을 내놔요 많이 사람들이. 자 저기 이게 도망가기 전에 피난 가기 전에 뭐 너무 당연하죠. 갔다 와서 다시 괜찮으면 그때 사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이미 다 내놓은 사람 많고 살 사람 당연히 없어. 지금 오랑캐 외적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 지금 마을 불사지르고 있고 막 집도 불사지르고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뭐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땅값이 저거래요. 그럼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땅이 있어. 요만큼 땅이 있어. 요만큼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1년에 요만한 땅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 땅에서 쌀 10가마니까 나와. 자, 요만한 땅이 있어. 근데 이 땅에서 쌀이 10가마니가 나와. 그럼 예를 들면 이 쌀 10가마니가 나올 수 있는 이 땅이면 어떻게 해요? 쌀을 갖다가 한 저기 30가마니는 주어야 이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평화로울 때는. 자, 땅이 이만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1년 농사를 하면 해서 쌀이 얼마가 나요? 딱 10가마니가 나와. 쌀 10가마니 나와. 근데 평상시에는 이 땅을 살려면 30가마니가 필요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30가마니 어떻게 해요? 한 가마니만 줘도 팔아요. 이 땅을. 한 가마니만 줘도 어떻게 해요? 서로 팔라고 해. 이 땅을. 왜? 이미 쌀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피난 가려면 식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굶어주지 않으면 쌀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 30가마니로 거래된 게 어떻게 한 가마니라도 어떻게, 팔라고 해.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사들여요. 쌀을 먼저 저기 조정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쌀을 먼저 사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얘네들이 이제 저기 전쟁이 이제 하고 전쟁이 양상 같은 게 이제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전쟁이 양상이 되고 이게 저기 밀어내고 이제 이거 얘네들 밀어낼 것 같다. 확률적으로 이제 그리고 좀 얘네들 쫓아내고 괜찮을 것 같, 이제 이길 것 같다 하면 어때요? 그때 저기 이게 땅을 갖다가 저기 예전에 30가마니에 거래되는 걸 갖다가 쌀 한 가마니에 사요. 30분의 1 토막이죠. 이 헐값에 사들여 땅을. 이제 그것도 서로 팔라고 해. 이제 그렇게 하고 피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이제 평화로웠다고 해서 땅을 다시 살라고 농사 짓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땅을 살라고 하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시 30가마니로 올랐어요. 자, 이거 30가마니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이미 피난간이라고 다 저기 이제 가지고 간 쌀도 다 먹고 했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가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요. 자, 땅을 다 팔고 갔어. 근데 내가 농부야. 근데 다시 왔는데 이제 저기 30 저기 예전 내 땅을 갖다가 이거 다시 살라니까 30가마니 달래. 한 가마니 주고 팔았는데. 근데 어떻게 쌀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소작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10가마니가 나오면 10가마니에서 어떻게 해요? 반절은 땅 주인한테 주고 반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먹어요. 이게 5대5야, 보통.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30가만에 거리된 땅인데, 자, 이게 소장농으로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1년에 10가만 나. 자, 또 1년에 10가만 나오겠죠? 그럼 10가만이가 나오면 그 중에 어떻게, 보통 어떻게 되면, 이게 아마 7대3이던가 하여튼, 이게 아마 3가만이 정도는, 3가만이를 갖다가, 3가만이는 그 땅 주인이 먹고, 나머지 7가마니 먹어요. 근데 7가마니라는 게 이게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5대5예요. 거의 이게 하여튼 그래. 보통 이게 예전에 보면 7대3으로 이게 대부분 당겨요. 이게 거래가 한데 옥토 같은 게 7대3으로 당겨요. 10가마니 나오면 3가마니는 땅 주인이 먹고 어떻게 7가마니는 농사 지은 사람이 먹어요.
그럼 한 가마니에 사가지고 1년만 농사져도 세 가마니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배당금이 1년 배당금이 30,000원이 나오는 주식. 자, 자, 한 가마니에 샀죠. 쉽게 말하면 저기 한 가마니 참가마니가 요즘 20만 원이죠. 요즘 20만 원 좀 돼요. 한 가마니가 저기 뭐냐 농민이 저기 납품하는 가격 20만 원 정도 돼. 한 가마니 20만 원에 주식을 샀어. 요거를 샀어. 주식을 2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 한 주짜리 20만 원 주식을 샀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얼마가 나와요? 60만 원이 나와. 1년 배당금 60만 원이 나와. 진짜 대박이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걸 갖다 여러 번 경험을 해서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을 했어요. 예, 이게 정도전이 얘기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바늘 꽂을 땅 하나가 없다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설명드리게.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걸 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소작농으로 다 전락을 했어. 예전 자기 땅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똑같이 또 일이 발생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왕실하고 조정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전쟁 일어난 걸 먼저 캐치를 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조정에 있던 양반들이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지방 그 호주 있는 제 아들이나 제 손주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전쟁 일어날 거니까 또 쌀 사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주에 있는 쌀을 또 사드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이 나요. 이제 오랑캐 외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가고 이제 저기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겠죠. 자,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옆 동네에도 저기 팔 땅이 없잖아요. 팔 땅이 없죠. 이제 팔 땅이 없고 소작농이니까 어떻게 그냥 저기 소작 못하고 못하니까 어떻게 그대로 이제 저기 주랭랑 저기 뭐 피난을 가요. 장정들은 이제 전쟁터로 가고, 자, 장정들은 전쟁터로 가서 싸우러 가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은 어떻게 피난을 가요. 그 피난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다 이제 자기 양식 두고 갔다가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일 당장 양식이 없어. 씨 뿌릴 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걸 갖다가 빌려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요? 보통 지주들한테 빌려요. 지주들이 이미 저기 쌀이 많으니까 그럼 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어떻게 해요? 저기 농사를 다시 지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이게 또 저기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이게 전쟁이 자주 이게 전쟁이 안 끝나고 반복이 잘 되는 게 이제 이때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 되면 계속 어떻게 빚을 져요. 자, 농민들은 계속 빚을 져요. 빚만 계속 늘어요. 그러면 빚이 임계점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어떻게 저기 이제 저 각서를 쓰라고요. 이제 여기 저기 그 호족들이나 이제 호족들이 각서를 써 뭐라고 자식 포기 각서를 쓰라고. 그러면 자식 포기 각서를 쓰고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빌려. 그러다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갖다 어떻게 다 노비로 이제 끌고 가요. 노비로 끌고 가서 팔기도 하고 자기네 집 노비로 쓰기도 해요. 자,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소작을 줬어요. 왜? 땅은 많은데 그 돈을 그 호족 집안에서 그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소작을 줬어. 자, 소작을 줬어. 그 당시에는. 자, 왜 이유는 간단해. 소작을 준 이유는 그 호족 집안에 어때 농사 지을 인력이 없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비는 있는데 너무 턱없이 모자라. 그 넓은 농토를 짓기에는. 근데 노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 집안 노비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 사채 놀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 그 어린 애들 같은 거 다 뺏어내가지고 어떻게 그런 애들 갖다가 나중에 얘네들 이제 자라나니까 얘네들 갖다 농사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소작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작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걷어들여요. 소작을 줬더니 왜? 호족 집안에 어떻게 해요? 이제 노동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요. 그럼 기존에 소작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농사 딱 부쳐먹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로 뭐 강도가 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이게 끝 무렵이 간게야. 예전에 그 조선 고려 말 이제 정도전 그때야 그게. 그 당시에 모든 땅은 어떻게 해요? 호족들의 땅이 됐고, 모든 예전에 고려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호족들이 다 이제 대부분 노비가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가 일반 양민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은 시대가 고려 말 시대였어요. 그리고 노예는 세금도 안 내. 호족은 그 당시에 내긴 됐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내. 이게 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어떻게 하면 사람 머리수에 비례해서 됐어요. 고려 법이 세법이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비도 있잖아요. 노비는 짐승으로 봐요. 사람으로 안 봐요. 고려의 법이 그래요. 노비는 뭐예요? 짐승으로 봐요. 그냥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노비한테는. 노비는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비한테는 세금을 먹일 수가 없어요. 고려 법이 그랬어요. 그러면 호족들은 세금 잘 내요. 자기 머릿수보다 많이 내긴 돼요. 근데 턱없이 적게 내죠. 자, 자기네 호족 집안인데, 집안에 호족이 있는데, 그 호족 집안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돼. 30명 정도 돼. 호족 집안 사람들이. 근데 노비가 얼마야? 한 10,000명 정도가 있어. 자, 어떤 느낌이야? 자, 호족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 30명 정도 돼. 근데 그 집안에 소유하고 노비가 어떻게 1만 명 정도 돼. 자, 10,000명이면 어떻게 해요? 대기업이죠, 지금. 자, 어지간한 큰 광활한 옥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서 다 농사를 지었어요. 노비가 10,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집안도 예전에 많았어요. 정말 많았나요?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고려 세법이 이래서 웃기는 거야, 이게. 고려 세법이 어떻게 해요? 30명 있잖아. 30명에 대한 머리수만큼, 세금을 내요. 왜? 고려 세법이, 사람 머리수만큼 어떻게 세금 내요. 노비, 10,000명은 세금 안 내요. 노비는 가축이에요. 자, 소나 돼지, 닭이 세금 내는 거 보셨나요? 안 봤죠? 자, 소, 돼지하고 노비는 같은 축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자, 뭔가 좀 많이 이상하죠?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큰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돼요. 호족들한테 모든 땅과 고려의 모든 백성들 대부분이 어떻게 돼? 노비로 다 전락이 돼서. 쉽게 말하면 노비면 소유물이죠. 호족들의 소유물이 됐어요. 백성들이.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를 많이 일궈냈어요. 이게. 근데 고려시대부터 그런 가문들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쟁 기근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땅을 갖다가 넓혀요. 땅을 넓히고 노비의 수를 늘려요, 그때. 자, 우리나라에 보면 최씨, 부자 최씨 모시기 가문이 있어. 자, 여기에 자손들한테 내려준 비기가 있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자, 가뭄이나 전쟁이나 이게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땅을 넓히지 말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호족들이나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을 고열을 짜는 게 이런 식으로 짜기 때문에 옛날 우리 자고로 최씨 부자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굶주리 사방에서 굶주린 사람 먹겨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땅을 넓히지 말라고 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땅을 뺏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공황 시기에 오고 환란의 시기에 어떻게 땅을 넓히게 해줘. 땅을 헐값에 어떻게 인수하기 좋은 시기가 이 시기예요. 자산을 갖다가. 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쪽 집안들은 그 비기들이 다 있어요. 비기뿐만 아니라 DNA에도 이게 각인이 돼. 이게 무서운 거 진짜로. 이게 비기 문서를 안 읽어도 어떻게 해요? DNA에 이게 각인이 돼요.
그 왠지 모르게 지금은 저기 쌀을 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지금은 어떻게 땅을 사야 할 것 같아. 그거 갖다가 DNA가 가르쳐줘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노예근성, 노비근성이라는 게, 야, 이거는 사람을 너무 적은다는데, 이게 지금 DNA적인 걸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좀 노예근성이나 노비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DNA가 그걸 시켜요. 그 DNA도 이걸 갖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부를 읽어내는 그 경험 정보가 이렇게 여기에 이게 각인이 돼요. 이 DNA.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그 상황에 맞게끔 부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해버려요. 이 DNA가 그 정보를 올려요. 이게 저도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 인종차별적인 이거 내용을 쓰는데 제가 관찰할 경우가 이게 맞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DNA에 잘 박히는데 이런 집안의 DNA는 어떻게 나중에 딛고 올라와요, 다시. 근데 이게 오랫동안 노예나 노비로 살던 집안들은 딛고 못 일어나요. 이게 DNA적인 문제야, 이게. 좀 이게 무서운 건 저건데, 예전에 저희가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이게 확실히 틀리긴 틀려, DNA. 사람들이. DNA라는 걸, 영적인 것도 있는데, DNA라는 걸 이걸 무시를 못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험 정보가 각인이 잘 되어 있는 DNA가 있어요. 그런 집안들 DNA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다 딱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를 일어나요. 근데 이게 좀 노예 근성이 있는 DNA들이 있어요. 어디다 딱 그냥 똑같은 환경에서 딱 던지잖아요. 정말 노예 같은 삶을 또 반복해서 살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좀 하여튼 이게 신분적인 것처럼데 그래요, 하여튼. 이게 고려 때하고 조선시대 때 농업 국가사에서는 부자가 쌀을 많이 보유한 게 부자, 쌀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럼 쌀을 많이 생산하려면 어쩌면 그에 따른 두 가지가 충족돼. 토지와 인력, 노비.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아마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노예제도가 그렇게, 노비제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그게. 이게 이게 명동 사람들의 어떻게 요 최소한 1000년 이상 동안 어떻게 요 이 저기 공황 시기, 환란의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요 그걸 갖다 그 시대를 지렛대 삼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겁으로 탄생을 해요. 자, 그게 폭발을 한 게 이번 1900년도에서 1945년도 공황 그 주기에 어떻게 해요? 명동 콘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일궈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상상을 초월한 부를 그때 일어나요. 자,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해서 어마어마한데요. 자, 1900년부터 1945년도까지 어떻게 해요?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자, 이 두 개의 전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명동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을 만한 거부들이 조선에서 탄생해. 조선 땅에서. 조선이라고 안 해. 일제시야제 때 탄생을 해, 실질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끊고.